네. 오늘 4월 16일입니다. 오늘 함께할 내용은 심리적 가격에서는 슈팅이 변곡을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4월 16일자 정치 흐름을 보면서 지금 장에 대한 성격과 이야기를 함께하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심리적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가를 놓고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주가 지수도 마찬가지고 제일 먼저 보통 우리가 마디 가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심리 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2700, 2800 이런 자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덜 오는 경우보다는 차라리 이탈하는 경우가 슈팅이 나야 우리가 보통 어떤 변곡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도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거고 심리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런 830 요런 자리는 되게 애매한 자리고 850 900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심리적으로 기억하기 쉬운 단어가 근접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그거를 이탈하는 것 자체가 이제 슈팅을 만든다는 건데 가장 지금 큰 화두는 바로 이거죠. 원화 환율이죠. 그럼 지금 계속적으로 원화 환율이 1,400원대를 건들려고 합니다. 사실 1,398원과 1,400원은 큰 차이는 없어요. 2원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물론 그것도 크긴 큽니다만은 주가가 이제 시세라는 게 요렇게 어떤 레벨단 1,300원, 1,400원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이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높은 변동성을 가져옵니다.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은 지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7만 달러라는 그런 상징적 가격에서 어느 정도 3번 정도가 일시적으로 슈팅이 났다가 보시면 3번 정도가 슈팅이 났다가 한번 뚫고 변곡, 또 뚫고 변곡, 뚫고 변곡 3번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밀리는 흐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역으로 해석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미국의 국제 수익률이 이제 4.6%까지 갔다. 이것도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또 5라는 자리가 있긴 있겠습니다. 5라는 자리는 너무 높은 자리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채권이 4.5 단위니까 거의 0.1 정도 수준으로 약간 심지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67은 지금 4.6을 잠깐 넘어선 거 될 거고,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달러잖아요. 그럼 달러 같은 경우는 105는 이미 넘어간 거고, 106 이렇게 한 칸 올라갈 때마다 심리적으로 투매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전체적인 지금 글로벌 시장 자체가 거의 같은 그림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화가 105를 넘어가면서 이제 높은 변동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란 건 우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 올라올 때는 많이 못 느끼는데 이 105를 가파르게 뚫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높은 변동성에 노출되는 거고,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달러가 올라온 것처럼 1350원 초반에 뚫을 때는 별로 반응을 안 했는데 여기서 팍 50원 올라갔는데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이게 되게 되죠. 그런 관점의 장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제일 먼저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이 우리가 많이 보긴 봅니다만은 선물 시장에서 가장 먼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장의 중심은 어쨌든 외국인 투자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 투자가가 주식을 덜 파는 거는 어느 정도 많이 살 수도 있고 많이 팔 수도 있는데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선물 시장에서의 반응이거든요. 그럼 외국인 투자가는 오늘도 이렇게 18,000계약 이상의 선물 포지션, 이거는 이제 주가를 하방에 베팅한다 볼 수도 있고,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입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해치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우리가 6시간 정도 장이 열리는데 통상적으로 9시 전에 10시 전에 보통 들어올리지 못하면 11시 12시 전후까지는 보통 밀리고 11시부터 1시까지는 어느 정도 하락세가 멈추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막판까지는 다시 한번 이제 요 중간에 반등을 벌이고 들어왔던 세력들이 다시 실망 매물로 가기 때문에 보통 일중 흐름에서는 11시까지 밀려버린 이런 장, 지금 그림에서 보게 되면 개장에서 11시까지 2시간이 밀리고 나면 11시부터 1시까지는 약간 완충작용, 그리고 1시부터 그 다음부터는 뭐가 중요하냐면 1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종가까지가 아니고 1시부터 2시까지가 가는 경우에서 만약에 당기는 폭 자체가 좋으면 막판까지 그렇게 무리하지 않게 되고,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을 쉬었는데 남아있는 1시간 정도에서 처음 11시에 반등했던 자리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 2시간 넘어서서는 또 위험 회피 물량에 대한 반대 매물이 나옵니다. 보통 정신은
11시까지, 1시까지, 1시부터 종가까지 이렇게 세 구간인데 요거는 장의 변동성이 덜할 때 말하는 거고 지금처럼 장의 변동성이 커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만기약 팔고 아침 장에 2시간을 미뤘을 경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2시간을 올렸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중간 2시간은 쉬는 구간 남아있는 2시간은 그 일을 일로 나눠 가지고 일의 그 힘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지금이 1시 30분 정도니까 2시까지의 힘이 과연 마지막 일부의 마지막 타임 이상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에 있으면 어느 정도 막판까지 변동성을 좁혀가면서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는 뭐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선물 포지션을 지금은 계속 밑에 그림인데 누적 포지션을 쌓고 있겠죠. 어떻게? 미결제까지 이렇게 증가를 시키면서 미결제는 신규 포지션이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방에 베팅하는 거죠. 뭐 그래서 상방에 베팅한 걸 청산하는 게 아니라 미결제 약정이 증가했다는 말은 신규 하락 베팅을 하는 건데 이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보통 막판 1시간 정도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심지어 가게에서는 슈팅에 변곡이 맞는다 이 말은 뭐냐면 빠질 때는 시원하게 빠지는 게 가장 깔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심리적 가격이 8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8만원 찍고 만약에 79,900원이나 뭐 예를 들어 종가가 한 8만 뭐 500원 300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저점이라 하질 않습니다. 물론 뭐 지나가도 뭐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근데 어느 정도 이런 만약에 심리적 가격대가 있다면 사실 별로 의미는 없지만은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가격이지만은 거기서는 한 1%에서 2% 이제 빠져버리는 게 보통 변곡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요 정도 자리에 있으면은 이제 불안감 때문에 일정 물량을 뜨는데 확 빠져버리면 8,000원이면 대략 1% 이상 8,000원이니까 뭐 7만 9천원 밑으로 확 빠져버리면 그때부터는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야 그때 이제 변곡이 나오는 겁니다. 시장도 지금 마찬가지죠. 내려가는 지수가 어디가 저점인지 되게 심리적으로 궁금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지수를 보고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근데 배열 관점에서 놓고 보면 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월봉이 어쨌든 간에 음봉이 진행되고 월봉의 5일선이 이탈했기 때문에 최소한 월봉의 5일선이 회복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좁혀가지고 주봉이 지금 3주째 약세니까 최소한 주봉 5주선이 회복된다든지 근데 주봉으로 보니까 5, 20, 60이 데드 크로스예요. 골든 크로스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괜찮은데 음봉이 3개니까 약세라든지 좀 복잡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가는 현재 지난주에 단기 5일선이 21선 하향하면서 데드 크로스 그리고 지금은 25, 6선이니까 아직까지는 살아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거는 21선의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기울기로 선다고 하는 거는 앞으로 장 같은 경우는 보통 요 정도 망가지면 이 주봉이 다시 정상적으로 잡는데 여기도 한 1, 2주 정도가 걸렸죠. 그럼 보통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이제 하락 각도의 완만 속도가 완만해지는 게 장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거를 코스닥으로 완성. 코스닥은 지금 그러니까 코스피가 한 요 정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 단계에 있는 거고 그럼 코스닥의 그림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저점을 잡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보통 급락했을 경우와 지금처럼 삼성전자에 대한 지수 편중이 컸을 때는 통상적으로는 코스닥 쪽에서 조금 먼저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삼성전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환율단 리스크도 크고 삼성전자의 비중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지수가 저점을 잡히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25%잖아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5%이기 때문에 빠진다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커버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물론 그게 좀 다르겠지만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 뭐 이미 이렇게 진행되어 왔지만은 사실 가장 이게 우리나라 변수로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통제 가능한 변수가 아니잖아요. 다 우리나라의 통화가 약한 게 우리가 뭐 북한이랑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은행이 부도나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전체적인 메커니즘으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고 변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달러화가 어느 정도 속도에서 지금은 상당히 가파른데 조금 좁혀서 분봉에도 어느 정도 수도에서 완화되는지가 첫 번째 트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거는 다시 원상으로 이렇게 바로 제자리에 오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오르면 이건 내려오는데도 2, 3주 정도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 장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심리적 가격이 무너지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생기게 되면 종목을 보는 관점에서는 실제적으로 주도주자의 논리 자체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주도주에 대한 논리가. 그래서 그럼 어떤 종목이 조금 상대적으로 낫느냐? 물론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회복을 하면서 금방 될 수도 있긴 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장이 전개가 되면 이 갖고 있는 세력이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렇게 지수와는 조금 상관없는 종목 쪽으로 매기세가 들어옵니다. 뭐 약간 어떤 종목들이 좀 될 수가 있냐면 환율이라는 그런 주요 포인트 말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TV 같은 이런 어떻게 보게 되면 뭐 특별히 달러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근데 실적이 있다가 주가가 소외받았다가 조금 들어오는 이런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시장 지수의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는 아닌데 시장 지수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약간은 수출주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그런 섹터들 그게 이제 이런 아프리카 TV라든지 하이브라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별로 우리가 평소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던 뭐 예를 들어서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죠. 약간 요런 쪽으로만 매기세가 좀 몰립니다. 그런 게 좀 특징이 장의 특징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오늘 종목에 하나 좀 관심이 보면 제가 이거 영상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아프리카 TV 흐름인 자체가 나쁘지 않아 가지고 먼저 한번 체크 드린 건데 조금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좀 빠졌는데 지금은 이제 4월 중순이기 때문에 또 실적주 관점에서는 한번 체크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뭐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